프로포폴 선택도 사실 아닌가요? 코로나19 속보부터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중국 정부가 통계 기준을 바꾸면서 오늘 또 확진자, 사망자가 중국에서는 크게 늘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박연미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다행히 사흘째죠? 추가 확진자는 네, 없고. 맞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지난 10일에 28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이 사흘째 이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진 않은 상황이고요. 천만 다행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28명의 확진자 중에 7명이 퇴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추가 퇴원한 환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일단은 그 산소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있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아주 중한 상태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걱정됐던 게 이제 어젯밤에 이번에 3차 우한 규민 들어오고 나서 1세 아이가 좀 열이 나고 증상이 좀 있다고 해서 어제 저녁에 그 소식 들었습니다. 검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일단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다행스럽게도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이 그러니까 28명 중에 7분 퇴원했으니까 21분 남았는데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한 분이 비교적 중증이어서 산소 공급을 받고 있다. 자, 내일이면 지난 31일 우한에서 전세기 타고 들어왔던 1차로 들어왔던 우리 교민들이 이제 집에 갑니다. 벌써 2주 됐습니다. 내일 격리 생활에서 해제되는 중국 후베이성 청소년 농구 대표팀 박종천 감독 전화로 연결돼서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일 집에 가시는 거죠? 저는 2차로 들어왔기 때문에 16일 날 오전에 퇴소합니다. 내일 모레입니까, 그럼? 네네, 저는 내일 모레입니다. 네. 나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 일은요? 일단 오랫동안 또 중국에 있었고요. 또 10일간 격리돼 있다 왔고 또 여기서도 뭐 한 2주 이상 15박 16일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가족들하고 같이 좀 따뜻한 집밥 좀 먹고 싶네요. 네. 식사나 제가 중요한 거 먼저 여쭤볼게요. 모레 격리가 그러니까 대구로 돌아가신 뒤에도 혹시 추가적인 관리를 받으십니까? 보건당국에서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달라 뭐 이야기 들으신 거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 동사무소나 또는 시골 면사무소 이런 데서 이제 온 그 동의서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되면은 그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복지 관련 이런 부분은 아마 체크를 해줘서 관리하게 돼 있고요. 또 거기서 원치 않는 분은 그냥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만큼 워낙 음성 판정을 검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안에서? 지금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2번 했습니다. 2번 하셨고요. 어제 1차로 들어왔던 분들은 13일 날 전부 채취를 했기 때문에 다 음성 판정이 났고요. 저희들은 오늘 아침 한 9시 반 정도에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오전 중으로 검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계시면서 혹시 힘들었던 부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안 힘들었다 그러면은 거짓말이고요. 이제 이 방 안에서의 사항은 조금 답답한 면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주어진 환경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런 분들 또 국민들 또 많은 분들이 격려해줘서 아주 편안하게 그래도 금방 지나갔네요. 네. 혹시 2주 동안 계시면서 이런 건 생각도 못했는데 했던 게 있을까요? 소개해 주실 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린애에서부터 국민들까지 그냥 너무 많은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여기 방안이 그냥 신혼살림 같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원품들이 너무 많아서 신혼살림 같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격리 생활하시면서 그 안에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분들하고 대면 접촉은 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거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침에 식사를 오면은 공무원들 분께서 이제 손수레를 끌고 가서 방문 앞에 식사를 놓고 가면서 식사함자라고 노크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거 갖고 와서 식사하고 또 폐기물 봉투에 넣어서 싸서 또 밖에 내놓으면 가져가기 때문에 의료 지원 상태에서 특별한 이상이 있거나 이러지 않고 부르지 않으면은
대면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참 우한에서 어렵게 오시고 또 격리 생활 이제 끝나갑니다. 특이한 인생에서 참 특이한 경험하셨습니다. 네. 후베이성 청소년 농구 대표팀 감독이신데 중국은 언제쯤 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요. 네. 다음 주 20일 날 다시 통지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네. 근데 우한 자체가 워낙 지금 사망자도 그렇고 확진자 모든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서 지금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2월 말 정도의 상태를 좀 보면서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이 되면은 그쪽에서 들어오는 연락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끝으로 지원해주신 주민들, 격려해주신 주민들, 기업들, 특히 안에서 도와주신 공무원분들께 끝으로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더 이상의 어떤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많은 지원해주시고 하는 국민들 또 관심 가지신 국민 그다음에 여기 와서 매일 밤날라주고 하는 공무원분들 저녁 내내 밖에서 지키고 있는 경찰관분들 그다음에 의료지원센터분들 이런 모든 분들께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후베이성 청소년 농구 대표팀 박종천 감독의 설명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격리 생활했던 아이들이 감사의 편지 쓴 네. 거 저희가 몇 장 사진 준비했어요. 볼까요? 네. 이 사진은 처음에 언론에 공개돼서 많은 분들이 봤던 사진이죠. 저 아이가 바이러스를 칼로 이렇게 우리 방역 당국이 싸우고 있죠. 네. 네, 또 있죠. 우리를 위해 자막을 좀 빼주십시오. 네, 우리를 위해 맛있는 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볼까요?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537호실에 있었던 아이인가 봐요. 네. 라면 맛있었어요. 네. 212호에 있던 아이가 그린 그림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네. 조심스럽게 지켜가고 있는데 중국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래픽 볼까요? 네. 중국 상황 보면 지금 총 확진자가 6만 4천여 명, 네. 사망자가 1,400여 명에 네, 이르는데요. 확진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어제 15,000명이나 이제 통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15,000명이나 늘었고 오늘 또 5천여 명이나 늘었어요. 네. 이게 통계가 단시간에 갑자기 늘어나는 배경을 두고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걸 진단하는 방식을 바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모수가 갑자기 늘어남으로써 사망률을 좀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물을 한 잔, 박예민 평론가 물 한 잔 네, 드시는 동안에 제가 죄송합니다. 백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진단 시약으로만 검사하다가 임상으로도 네. 확실하게 이분이 감염됐다 하는 통계까지 넣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평균 하루에 한 3,000명 정도 증가를 하다가 어제 갑자기 15,000명이 증가를 했고요. 네. 오늘도 5,000명 이상의 증가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만 거의 5,000명에 좀 육박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저 통계도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한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집안에 격리돼서 집 바깥으로 못 나가는 분들도 많고 네. 집에서 사망하는 분들은 통계로 잡히지도 않는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네. 중국 상황은 지금 현재 저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네. 심각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망자도 보통 100여 명까지 늘어나다가 어제 통계에서 250명으로 깜짝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네. 다시 또 121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어떤 흐름이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기존에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분들 가운데 관련해서 사망하신 분들까지 여기 넣지 않았겠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WHO에서 이제 조사팀이 중국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동안 통계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되었느냐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란 걱정이 한 가지 있는 거고 확진자 가운데에서 돌아가신 분이 사망률 통계에 잡히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확진자 모수가 늘어나면 사망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런 것들도 계산에 넣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네. 확인된 사망자만 1,500명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고요. 우리도 분명하게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첫 사망자가 나왔어요. 네, 어제 저녁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80대 여성 가나가와 현에 살고 있는 여성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난달에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지만 크게 이상은 없었고 이제 1일 정도의 이제 폐렴 진단을 받고 점점 상황이 악화됐다가 이제 12일 날 이제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망을 했는데요. 사망한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 코로나19 감염자였던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80대 여성이 해외에 나갔다 온 적이 없는 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을 방문했다거나 다른 아시아권을 방문한 적도 전혀 없고 이 지역에만 거주하고 있었던 분인데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됐다는 것 때문에 일본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더 문제는 가족 중에 확진자가 또 있는데 사위인가? 네, 네. 사위입니다. 네. 근데 사위가 택시기사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이 80대 여성이 사위를 감염시켰다기보다 사위가 택시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됐고 네. 그 이후에 이 80대 여성이 감염이 된 게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그 감염 경로를 정확히 모른다면서요. 의사도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한 분이 확진됐는데 네. 역시 정확한 감염 경로를 모른다면서요. 그렇죠. 우리는 지도까지 그려서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네.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지금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네. 평가가 나오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택시 기사분이 외국인을 태웠는지도 정확하지 않다고 하고 네. 또 어떤 보도에서는 중국인을 태운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옮아서 지금 지금 80대 여성에게 또 전파가 된 거라면 네. 일본 내에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일본도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뭐 휴대전화 통화 기록까지 이용해가지고 동선을 분초 확보하고 단위로 있는데 파악이 네. 되고 있죠, 우리. 크루즈선은 결국 음성 판정 나온 승객들은 하선시키기로 했다고요? 그게 오늘 결정이 돼서 그 네. NHK 등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결국 또 정책이 바뀌어요. 그 네. 인원조차 지금 10명 내외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령자이면서 지병이 있는 분들 일부만 하선이 허락이 됐는데 이분들은 사이타마현 와코시에 있는 세무대 시설에 일단 임시 격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당초에 전세기를 띄워서 일본인 국민 200명을 데려왔잖아요. 그중에서도 원하는 사람만 호텔에 들어가서 임시 격리를 했었는데 원치 않는 사람 돌아갔단 말이죠. 이 안에서 어떤 분들이 어느 정도 증상이 있는지 혹여 잠복기 이후에 증상이 있었는지 이건 네.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우리가 탑승자가 9명, 승무원이 5명에서 14명이 그 크루즈 안에 있잖아요. 우리 국민이. 네. 그중에 뭐 대부분은 다 일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네. 일부가 우리 정부가 데리러 와준다면 가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네. 답답하겠습니까? 사실 그 좁은 데에서 선상 감옥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거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저 배의 운항사가 미국 회사인데 저 배 미국 국적자가 한 400여 명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미국도 앞서서 우리 배를 보낼 테니까 내려달라. 근데 지금 허가가 안 되고 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